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바둑기사 조치훈이 겪었다고 하는 기묘했던 일. 일본에서 바둑기사로 활동하면서 사상 최장 7대 타이틀을 보유하고 사상 최다승의 기록을 가진 전설급의 바둑기사인 조치훈님은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나서 살았는데 이 일에는 신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조치훈님의 집안은 명가인 부양 조씨로 조치훈님의 본명은 학렬에 맞게 조풍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훈님이 5살쯤 됐을 쯤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조치훈님이 심한 환영에 시달리다 열병이 났고 이상하게 집안의 가축들도 하나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일이 걱정돼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병원도 찾아갔으나 조치훈님의 몸은 더욱더 안 좋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치훈님의 어머니도 병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절에도 찾아가며 종교에 의지했는데 알고 지내던 절의 스님의 소개로 사람의 사주를 잘 본다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집안을 살피며 어린 조치훈님의 사주를 살피더니 아버지에게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시주님에게 아들 둘이 있을 팔자인데 아들 하나를 살리고 하나가 죽어야 하며 둘 중 선택을 못하면 셋이 죽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저에겐 아들이 풍현이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고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며 말하길 시주님의 부인 몸속에 지금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안 업보가 쌓인 몸이라서 부정한 기운이 일고 이에 집안의 터주신들이 노해서 이런 변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큰 아드님과 시주님의 부인도 뱃속의 아들까지 셋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면서 방도가 없냐고 물었고 스님을 몇 번 염주를 돌리며 말하길 지금 아들의 이름을 풍년에서 치운으로 바꾸고 바다 건너 나라로 가서 살라고 하십시오. 그럼 큰 아드님은 큰 이름을 날리게 되고 부인도 살 것입니다. 대신 지금 뱃속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가서 죽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스님은 집을 떠났습니다. 조치훈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집안 어른의 반대를 뒤로하고 큰 아들 풍년의 이름을 치운으로 개명했습니다. 이후 큰아들과 부인의 몸은 점점 나아졌으며 몇 달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으나 태어난 지 이틀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날 조치훈의 아버지는 꿈에서 웬 여자들이 피를 흘리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아버지는 일본에서 바둑기사로 활동하는 동생 조남철에게 부탁해 큰 아들을 일본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바둑기사로 활동한 조치훈님이 성공하자 조치훈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린 스님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까지 게재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한테 장난을 쳤다. 난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어. 어제는 야근을 했었고 2시 넘어서야 겨우 이불을 폈지. 정말 피곤한 날이라서 에어컨을 적당히 시원하게 틀어놓고 잠을 청했어. 몸에 열이 많아서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운 상태로 오른팔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고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오른팔 쪽에 소름 끼치는 서늘한 기분이 드는 거야. 뒷덜미로 소름이 쫙 오르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자 하고 억지로 잠들렸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쓸데없는 호기심 무서운데도 괜시리 실눈 떠보는 그런 거. 나도 모르게 눈을 살짝 뜨고 위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어. 긴 치마에 니트 같은 걸 입은 긴 생머리 여자가 쭈그려 앉아서 내 팔을 만지작 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귀신이다. 사람인가? 누구지? 야는 생각보단 순간적으로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 애들이랑 놀아줄 때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을 벌레다리 마냥 다닥다닥 움직이면서 벌레가 걸어서 다가가는 흉내를 내는 장난을 종종 치곤 했는데 그걸 하고 싶어진 거야. 갑자기 귀신인지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이지. 처음엔 몸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장난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몸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했지. 손으로 팍팍팍 하면서 그 여자한테 다가가니까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다리부터 벌레가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팍팍팍 하는데 갑자기 내 다리로 달려들더니 왼쪽 발목 위를 무는 거야. 순간 놀라서 떨쳐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정신 차려보니 어두운 데서 나 혼자 씩씩대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왠지 무서워져서 머리만 이불 밖에 내놓고 잠들었어. 또 누가 팔다리를 건드릴까봐.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발목이랑 뒤꿈치가 아프더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좀 시큰시큰하다 해야 하나. 높은 데서 뛰어내린 다음 착지했을 때 그 시큰한 느낌 그 느낌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대접에 소주 한 잔 받아놓고 야밤에 장난쳐서 미안했다고 반가워서 그랬다고 두 번 절 올리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발은 계속 아프네. 그런데 이거 정말 뒤꿈치가 제리한 게 거슬리게 아프네요. 발버둥 치다 땅바닥에 찧었는지 물린데 아프니까 찜찜하긴 하네요. 용서해 줄진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과했으니까 맘 풀었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할머니. 친구의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밤에 들었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무튼 그 할머니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친구랑 같이 사시고 아무래도 좀 몸이 약하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평소엔 친절하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겁니다. 엄청 괴팍해지신 거죠. 할머니 하면서 손을 잡으면 팍 뿌리치고 못되게 구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네 가족들은 그냥 나이도 있고 그러시니까 치매기가 있나 했대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두 다리로 언제나 천천히 걸어 다니시던 할머니가 다리로 걷지를 않고 집안에서 무릎으로 기어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이죠. 말려도 듣지도 않았대요. 무조건 무릎으로만 탁탁탁거리면서 그러다가 집바닥에 뭐가 있어서 무릎에 찍히면 무릎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집안을 그렇게 기어다녔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힘이 엄청 세져서 집에 있는 나무 의자를 두 손으로 부시질 않나. 더 무서운 건 이 할머니가 새벽만 되면 가족들 다 자는데 혼자 화장실에 가서 엄청난 고음으로 깔깔거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안을 무릎으로 뱅뱅 기어다니면서 말입니다. 아침에는 쓰러지고 말이죠. 이러기를 며칠 식구들이 어찌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잠을 자는데 화장실에서 들리던 웃음이 엄청 가까이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뜩 잠이 깼는데 할머니가 방 안에서 자기를 쳐다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방 안을 기어다니면서 친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막 지르며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 방문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야 열리는 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밀어도 도무지 문이 열리지 않더래요. 방 안에선 할머니가 계속 기어다니고 말이죠.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가족들이 와서 구해줬는데 문을 열 수 없었던 이유가 방문 앞에 냉장고, 식탁, 의자 이런 것들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가족들은 무당을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 무당이 집에 딱 들어와서 할머니를 보자마자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귀신이 붙었어 라면서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그 뒤로 생각한 게 퇴마사였죠. 수소문을 해서 퇴마사를 했던 목사님을 모셔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이 같이 일했던 다른 퇴마사들을 불러 모아서 할머니를 뱅 둘러싸고 릴레이로 기도를 했대요. 그니까 할머니의 몸은 엄청 괴로워하는데 속에 있는 귀신은 나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성수를 모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욕조 안에 성수를 다 뿌려넣고 그 안에 할머니를 억지로 밀어넣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괴로워하면서 고음의 여자 목소리로 내일 나갈게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해졌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신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